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라오스 민법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오스가 이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 민법 규정이 뭐 한국과 거의 뭐 90%는 민법 규정, 혼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규정, 예, 거의 90%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이런 뭐 법률대로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할까? 그 각 민족의 라오스 민족이 52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그 관습대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들이 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우선적으로 제가 법률 규정을 라오스 민법 혼인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습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라오스 민법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결혼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건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라오스는 성년이 18살이 돼야 성년이 됩니다. 18살이 성년인데 라오스는 태어나서 나이를 갖는 시점이 저희 나라처럼 뱃속에 10개월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1살이 아니라 라오스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1살을 더 갖고 태어나는 경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 틀린 부분이고, 결혼의 조건이 법률로 18세 이상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규정이 당사자 간의 결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한국도 똑같겠죠. 세 번째는 8촌 이내에 혈족 또는 인척, 그러니까 배우자의 인척, 혈족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8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 당사자의 일반이 중혼금지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또는 사별했어야 되고, 또는 이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한국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결혼 조건에 한국 분들은 지금 라오스가 몽족은 결혼을 능력이 있으면 2명, 3명, 4명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법 자체로는 그것 자체가 민법과 혼인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위반인 걸 아시고,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더 간접적인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절차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의 합치가 다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다 마치면은 결혼할 상대방, 남편 또는 마누라의 주소지, 지금 주소지의 사무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였다면 읍면동 사무실이죠. 그쪽은
라이반이라 헝간반이라고 하는데 헝간반이 동네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 행정을 주재하는 그 라이반이 있는데, 라이반이라는 것은 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뭐 말씀에서 촌장, 라이반이 이장이라고 하는데 촌장입니다. 라오스는 행정구역이 라캉루앙 위엔짱 있고, 이게 수도 비엔티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구역이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괭 위엔짱, 뭐 괭 루앙프라방, 괭 사와나켓, 이게 뭐냐면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뭐 비엔티엔 주, 루앙프라방 주, 그다음에 사와나켓 주. 뭐 라오스에는 주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하고 좀 비슷하게는 있는데, 주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앙프라방주, 퐁사리주, 루앙남타주, 복개주, 후아니판주, 시엔광주, 사이솜보험주, 보리캄사이주, 캄루안주, 사바나켓주, 살라딘주,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 주가 있고 행정구역이 그렇습니다. 수도, 주, 그 다음에 무앙이 군입니다. 무앙이 군이고, 무앙이 군인데 큰 군, 뭐 작은 군, 이런 식으로 군이 있고, 그 다음이 촌입니다. 촌. 뭐 큰 촌이 있고 작은 촌이 있고,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밑에 조그만 이제 반이라고 하죠. 반이라는 조그만 동사무소, 뭐 이게 촌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에서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게 촌장입니다. 촌장. 근데 촌장에게 행정적인 서류는 무조건 도장을 받아야만이 행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나라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곳에다가 절차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은 거기는 그 촌장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권에 대해서 처음 행정권에 대해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촌장이 도장이 없으면은 모든 행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저희 한국하고 그거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반 사무실에 혼인 등록을 하여야만이 그렇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결혼을 했다라는 서류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촌장이 그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해당 군청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군청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전산 처리는 안 돼 있고, 컴퓨터 전산 처리는 안 돼 있고,
수기로 그거를 군 그 해당 주소지 군에 그거를 비치하게 되는 겁니다. 비치하게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진을 첨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은 뭐 거기 촌장들이 또 보관하는 서류를 갖게 되니 뭐 분실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결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식은 법률에 뭐 결혼식은 해도 되고 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라오스 법적으로는 결혼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혼인 등록을 했는데 결혼식은 안 했다고 뭐 결혼의 성립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근거지만은 이제 관습적인 거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 부분에 이 법률은 이렇게 규정이 돼서 뭐 법전에 등록이 돼 있지만은 결혼할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거는 이 법률의 근거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관습적인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제 결혼을 그러니까 그 라오스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는 적에 있어서 혼인까지 하는 그 절차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쪽에 남자 쪽 부모, 여자 쪽 부모의 친인척들이 해당 여자집 집안에 가서 미리 결혼에 대한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라오스에서도 연애 결혼을 좀 하려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지참금을 안 주면은 안 됩니다. 결혼에 부모님의 동의가 없게 되면은 이게 결혼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라오스 사람끼리 결혼을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들끼리 지참금은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지참금 부분에 대해서 촌장 면전에 또 촌장이 뭐 세 명이 있는 곳, 뭐 큰 촌장, 뭐 작은 촌장, 뭐 해가지고 3명이 있는,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2명 있는 곳도 있고, 근데 1명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큰 촌장이 라이반이 부재중일 수도 있고, 다른 일 무엇이라고 할까, 부재중 또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다른 촌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니까 1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2명 또 3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촌장이 모든 서류를 또 써야 됩니다. 지참금은 얼마 줬고, 이쪽 상대방에서 이쪽 여자 쪽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이 부분이 쓰지를 않게 되면은 서로 이게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촌장이 써서 증거 확보를 위해 그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라오스 사람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혼을 했을 때 남자 쪽, 여자 쪽에
각자 손님들에 대한 음식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부담한답니다. 각자.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옛날에 자기가 남자 쪽 또는 여자 쪽 부모님들이 손님들이 자기가 초대해서 자기가 음식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한테 전적인 부담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국제 결혼을 했을 때는 그렇게 전적인 무슨 부담을 하게 만들고 그 대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라이반이 일일이 꼼꼼히 맥주 몇 짝, 음식 뭐를 지급했고,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라이반이 기재를 하고 도장을 찍고 여자 쪽 부모에게 도장을 찍게 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간섭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참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자체 간섭적인 것 때문에 결혼이 성립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략적인 평균적인 결혼 지참금이 외국인이 중국인 포함입니다. 요즘 중국인들도 라오스에서 결혼을 저희 한국인보다 더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결혼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100배 이상은 많이 할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국제 결혼을 또 가까운 나라 라오스에서는 가까운 나라니까는요.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기준적으로 봤을 때 지참금, 그 다음에 음식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최소 5,000달러, 그 최대 10,000달러까지 결혼식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간접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이거 법률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접적인 거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되 법률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있으되 아무런 중요치도 않다라는 거 이런 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셔두는 게 법은 법이고 간섭적인 건 또 간섭적인 대로 또 알아두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규정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혼도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똑같이 서로 성격이 안 맞고 그러면은 당사자 남자 여자 간에 부부 사이 간에 이혼을 하게 되겠죠. 협의 이혼은 절차는 남편의 주소지 라이반에게 신고를 또 이거 등록을 신고를 이혼하겠다는 협의 이혼 구두로도 가능하고 이제 협의 이혼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라이반이 서류에다가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은 이제 라이반에게 이제 협의 이혼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이반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 이혼을 하지 말고 잘 한번 살아봐라는 권고를 한 차례 하게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고 나서 그 2달이 지나서 그래도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혼의 서류를 작성을 해주고, 또한 그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이혼서를 작성을 하고서 또 그 서류를 군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또 이제 기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이건 협의 이혼에 대한 법률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상 이혼인데,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도 한국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좀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그 라오스 문화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저 한국 같은 거 똑같이 뭐냐면은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 상대방에 대한 뭐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건 또 한국도 있는 거죠.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한테 또는 형제 자매에게 부당한 대우,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배우자를 때리거나 했을 때에도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하고 똑같은데, 배우자의 생사가 5년 동안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그리고 배우자 서로 상대 배우자 간에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특이한데, 라오스는 여기 라오스는 종교가 불교 국가라고, 다 불교 국가라고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라오스는 그러니까 최대 민족이 라오족들이 있고, 라오족들이 있고, 카무족이 있고, 몽족이 있습니다. 카무족은 조상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피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피라고 하고, 종교를 사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냐, 짜오 사사나니 냥, 사사나 피 하면은 귀신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조상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 슬픈 일, 행사가 있을 때 조상에게 고합니다. 저희 한국 무속 신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 때 조상에게 바나나나 과일, 그 다음에 이 과자 같은 거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게 가무족이고, 그 다음에 근데 조상신을 믿어도 불교 사원에 가서 똑같이 부처님에게 또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부처님도 귀신이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모든 게 불교 문화권이라고 말씀하면은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족들은 불교 사원에 가서 모든 불교 모든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몽족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인가. 그런데 몽족은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 저거를 많이 바꾸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많이 종교적인 것을 수용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거 세 개의 문화가 어울려져 있는 게 라오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문화는 그 조상신 믿는 문화는 똑같습니다. 무당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그 저희 어머님 때 그 나무에다가 성황당 거기서 저희 자식들 부모 자식들 남편 잘 되라고 그 정화수 떼놓고 제사를 기도를 드리는 게 또 가무족 문화입니다. 그 다른 또 뭐 이제 그 가무족들이 뭐 다른 또 귀신의 풍습이 또 있습니다. 다는 알 수가 없으니까는 외국인으로서는 다 알 수. 그 라오스 사람들도 그건 다 모릅니다. 같은 이쪽에 북부권에 사는 가무족과 남부권에 있는 사는 가무족들이 뭐 틀리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또 틀립니다. 또 뭐 그 종교적 의식도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배우자가 5년 이상 무당이 된다거나 또는 스님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판상 이혼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 관할 법원 싸움 뉴티탐이라고 합니다. 싸움 뉴티탐에 재판상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칼룽강 비엔장 보면은 수도 비엔티엔 가면은 변호사의 사무실에 그 사무실 앞에 보면 재판상 이혼 절차나 이거를 도와준다 이거에 대한 소송을 한다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런 재판상 이혼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뭐 같은 민족, 그러니까 그 라오스 민족이 뭐 다 라오스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자체가 생활 문화권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다. 아니 그렇지만은 한 80%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성격이나 저거는 똑같다. 뭐 그걸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 법률 부분을 먼저 알고 라오스에 가서 뭐 결혼을 하시든가 뭐 이혼을 하시든가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뭐 좋은 결혼 또는 뭐 나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뭐 법률 조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부적인 거는 뭐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지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기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가서 서류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서류는 뭐 이혼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뭐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가서 뭐 한국인의 미혼 증명서를 받고 거기 한국인의 미혼 증명서 남자 쪽에 미혼 증명을 받을 때 여자 쪽은 누구누구와 이 여자의 그 라오스 사람의 이름을 기재를 해서 그 영문본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그 라오스어로 해가지고 그 동네의 라이반에 가서 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라이반에 가서 서류를 뭐 저희 그 한국 사람 남편의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뭐 범죄기록증명서, 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가계증명서죠. 뭐 이런 것들 무슨 서류가 필요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차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라오스에서 뭐 가동 지참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다 절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뭐 법률 규정을 라오스 법률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라오스 법률을 동영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